자, 이제 수단기독이죠. 네, 수단기독의 두 번째 2강의 8번 문제에 관련된 질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데이트의 8번에 관련된 것은 부제 좀 써놓을까요? 네, 부제 써놓으면 데카르트의 회의론이에요. 자, 데카르트의 회의론인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데카르트가 회의론자인가 여부를 좀 따져보고 있네요. 마지막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문단이죠. 그래서 6문단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죠. 네, 마달락이에요. 6문단 마달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비교적 긴 문단이 여러 개일 경우 마지막 문단을 먼저 좀 보는 거죠. 데카르트의 체계적 의심에 따르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의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안 맞지만 데카르트인데 첫 번째 문단도 어차피 데카르트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왜? 마무리 부분이니까. 그래서 체계적인 의심에 따르면 자, 데카르트는 의심을 했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라고요? 이 순간 존재하는 거죠. 의심을 했는데 확실한 것은 뭐라고? 확실한 것은 이 순간 존재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 순간의 존재일 뿐이다. 이 순간의 존재일 뿐인데 이 순간 존재 이 정도 할게요. 그래서 그러나 좀 더 철저히 의심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자, 요게 이제 8번 문제들과 관련돼요. 그래서 6번째 문단은 전체적으로 8번 문제와 관련돼서 여기도 철저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8번 문제와 여기도 계속해서 관련이 전체적으로 있네요.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그러나 부분에서 철저히 의심하면 존재가 보장이 안 돼요. 영속적인. 해서 두 번째는 데카르트처럼 철저히 의심을 하면 요거 좀 바꿔볼까요? 여기 옆 부분으로 이 부분이에요. 철저히 의심을 하면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 나의 존재가 보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정리한 것과 키워드를 연결하면 요거 존재죠. 존재가 이 순간 존재한다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내용인데 근데 존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이건 확실한 사실이라든가 진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은 순간적인 존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뭡니까? 너무 철저하게 의심하면 존재가 보장되지가 않아요. 자, 데카르트는 의심을 시작을 했지만 하긴 했지만 결국 이제 데카르트로 되돌아갈까요? 데카르트가 의심을 했지만 요것과 요거를 통해서 의심을 했지만 결국 회의론자냐 아니라고 하는데 세 번째로 나오는 거죠.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철저한 회의론자, 의심에 의심을 거듭하는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 회의론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철저한은 살려놨어요. 자, 요 내용입니다.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 못했다. 회의론자이긴 한데 철저한 회의론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첫 문단을 먼저 보고 마지막 문단을 봐도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자, 1문단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기 가문단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첫 번째. 그래서 8번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자신에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세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상식이죠. 그래서 상식 이렇게 세모 좀 쳐볼게요. 회의론에서는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오고한 세계가 모두 환상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회의론이죠. 자, 뭡니까? 그대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요 상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요 회의론이 서로 대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느껴지죠. 상식은 있는 그대로 세계가 존재한다고 보지만 회의론에서는 세계가 모두 환상이야. 뭐 옛날 영화로 참 매트릭스 같은 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막 컴퓨터 코드로 가상의 세계야. 뭐 이런 거. 가장 널리 알려진 회의론은 해서 또 키워드 볼까요? 네, 회의론이 여기에서 이게 중심 화제일 것 같네요. 근세 철학의 창시자인 데카르트에 의해서 창시가 되었는데, 자, 데카르트죠? 자, 데카르트에 의해서 제시가 됐다. 데카르트가 회의론자, 회의론을 제시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론자는 아니었어. 근데 회의론을 만들었어. 창시자가 됐어. 이 얘기죠. 좀 재밌죠, 그러면? 그는 의심이 전혀 불가능한 확실한 지식을 찾기 위해 회의의 목적이죠. 의심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의심이 전혀 불가한 확실한 지식이에요. 네, 확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에서 체계적으로 의심 요거예요. 확실한 지식은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합과 귀납의 한계를 연역으로 보완하는 것인데 그것과 비슷하게 의심을 통해서 확실한 지식을 찾겠다. 과학적 진리를 찾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의심하는 것이다. 어떤 걸 핵심으로 잡을까 좀 고민이 되죠. 이럴 때는 뭡니까? 이유를 더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체계적으로 의심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1문단의 핵심 좀 들어갈까요? 네, 상식과 회의론의 대조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네, 상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네, 회의론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죠. 상식은 있는 그대로 해서 옆으로 써볼까요? 상식은 있는 그대로 그대로 존재라고 써놓은데 그대로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자, 요것과 대조되는 회의론은 뭡니까? 회의론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환상일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을 제시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방법이죠. 네, 데카르트의 어떤 회의론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회의론, 의심하는 논리를 제시하는 회의론을 제시했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거예요. 요거 같은 말로 네, 체계적으로 의심하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는 뭡니까? 저기 있는 것처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을 때까지 의심하는 방식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의심해보자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관료 키워드 있죠? 의심이 있죠? 여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의심을 하자라고, 체계적으로 의심하자라고 얘기했던 데카르트는 철저한 회의론자가 아니라고. 이 내용이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중간에 그 데카르트의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감각적인 지식은 믿을 수 없어. 수학적인 지식도 있는데 수학적인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 이건 진짜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문단에서 얘기를 하는데 차례차례 또 한번 볼까요?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문단은 이제 사이드 내용을 좀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심한 첫 번째 범죄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고? 첫 번째 범죄 지식이 있죠. 감각이 있죠. 감각에 의한 정보인데 휴대전화 요거 예시입니다. 감각에 의한 것 예시죠. 그래서 감각을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해서 여기까지죠. 예시적이고 분석에 따라서 감각적인, 여기 마지막에 있네요. 쉽게.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것은 믿을 수 없다. 한마디로 과학적인 지식이 될 수가 없다. 절대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다예요. 믿을 수 없다. 즉 과학적 지식, 논리적인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여기 가르친 이 부분은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구체적인 예시는 그냥 건너뛰고 핵심 빡빡 봐버리세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는 거를 굳이 그 시간에 이해할 필요 없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면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면 되죠. 다음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각적인 지식만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감각적인 증거를 토대로 생긴 지식은 믿을 수 없는데, 자 앞부분 두 번째 문단의 내용을 그대로 또 이어받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참 고맙게도 혹시나 너희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봐. 자 됐나요? 요 부분은 바로 이 문단과 관련이 되는 거죠. 이 문단의 내용을 압축한 내용이에요. 땡큐. 감각적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감각적인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수학적 지식이에요. 앞에 감각적 지식을 1번으로 해둬야 되겠어요. 자, 수학적 지식은 감각에 의존한 데카르트의 의심에서 무사히 벗어날지 모른다. 가정이고 있네요. 네, 가정 또는 네,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 쭉 가서 내가 깨있을 때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이기 때문이다. 깨거나 자거나 그게 확실한 지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뭡니까? 항상 마지막 최종 결론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아마 존재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면 상상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있네요. 마지막 보니까 별거 없어. 데카르트는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 요게 핵심이죠. 자, 수학의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 얘가 별표장이죠. 한마디로 수학적 지식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학적 지식마저도 의심이 가능하다. 악마가 존재하여 사실은 2 더하기 3은 4인데 요거 가정하는 건가요? 예시적인 거잖아요. 네, 예시적인 설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에서 9번에서 물어봤네요. 8번에서도 물어봤네요. 그래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까지 하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겁니까? 수학적 지식 의식 가능하다는 내용인데 결국 뭡니까? 악마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그렇죠? 네. 수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상이 모순되지 않다. 한마디로 수학적 지식의 불확실성이죠.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더라도 모순이 되지 않는다. 상상하는데 아무런 모순이 되지 않았어요. 상상이 모순이 되지 않은 요거예요. 즉 수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상을 해서 이거 수학 불확실한 거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인데 2라고 한 거 아니야? 이 상상이 가능한 거 자체가 어떻다고요?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상상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다? 상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요 자체가 수학적 지식을 의심하는 근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달리 써볼까요? 네, 다른 표현을 쓰면 수학적 지식이 의심 가능한 근거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상상한데 수학적 지식이 좀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상상할 수 있는 자체가 수학적 지식은 확실한 지식이 아니라고. 이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어야만 확실한 지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죠? 다음 라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네, 4문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 부분이죠. 아무리 의심을 해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이 존재, 여기에다 별표 치죠.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의심한다, 고로 존재한다겠죠. 그것은 관한 의심은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절대 의심이 불가능하다라고 본 거예요. 데카르트가. 왜냐하면 어떤 악마도 그를 속일 수 없어서
그러므로 그가 의심하고 있다면 그는 존재함에 틀림이 없다 해서 의심을 한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회의론적인 결론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한다. 나는 의심하고 있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는 그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다 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 요거죠. 그래서 요거 의심하고 있다. 의심하는 사람에다 그냥 연결해 버리죠. 그래서 요것도 네 번째 문단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 요 단어에서 보면 바로 뭡니까? 절대적이고 확실한 지식이 될 수 있다. 요 내용을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잖아요. 다음 네 번째 문단 이제 다섯 번째 문단이죠. 그런데 데카르트가 하는 부분인가요? 이러한 존재 확실성의 토대는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 비판적이죠. 그래서 확실성의 그리 튼튼한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요거 비판적 견해를 나타내는 거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게 돼요. 이렇게. 그의 결론대로 생각하는 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는 보장이 있을까? 여기서 이런 것이죠. 자, 생각하는 나가 항상 같은 나라고 같은 나일까? 요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동일성이죠. 생각하는 나가 존재한다고 하면 지금 생각하는 나와 5분 전에 생각하는 똑같은 사람으로 존재해야 된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죠. 이런 건데 여기에서 이렇게 확인했으면 쭉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 마지막 문장을 좀 보면 되겠죠? 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여기 바로 친절하게 정리해놨네. 논리학이지만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죠. 뭐가 동일하지 않다. 조금 전에 생각했던 나와 지금 생각하는 나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별표 칠까요? 별표 2개 칩시다. 동일하지 않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데카르트의 의심은 왜 그런가? 자, 이제 5문단으로 좀 써놓을게요. 5문단에서 뭔가요? 자, 부분에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네요. 첫 번째, 여기는 좀 정리 좀 하죠. 핵심이니까. 이러한 존재의 확실성의 토대가 확실성이 튼튼하지 않아. 요거는 문제점을 암시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의 어떤 회의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 하나 더 정리하면 왜 저게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건가? 동일성이 없어요. 그래서 존재하는 나, 의심하는 나의 동질성 또는 동일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연 같으니 아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동일성, 서로 일치하는 거죠. 이 동일성의 문제 때문에 확실성이 떨어진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한번 데카르트의 어떤 그 사상적인 논리적인 결론은 나의 동일성이죠. 나의 동일성이 어떻게 됩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이것이 불확실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 문제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불확실하다. 그래서 내가 의심하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 자체도 불확실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내용은 이렇게 됐고 8번 문제를 한번 좀 볼까요? 8번 문제가 좀 어려웠나요? 네,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8번 문제 어디 있나 좀 찾아볼까요? 네, 여기에서 몇 페이지일까요? 20페이지인가요?
자, 이 정도로 넘어와서 조금 더 왔네요.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조금 더 앞으로 가야 되겠군요.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쭉 확대해서 윗글의 데카르트와 철저한 회의론자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것, 이 문제인가요? 네, 이 문제에서 자 질문이 나왔던 게 기억에 대한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라는 좀 질문이 있었어요. 네, 문제들을 다 풀고 오답 정리하고 요거를 좀 다루는데 자,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정리한 이유가 바로 요거에 대해서 판단 근거를 내리기 위한 거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꿈속의 지식 중에서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세 번째 문단과 관련이 되는 거죠. 네, 3문단의 내용을 좀 참고하세요. 네,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깨어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2 더하기 3은 5라고 했으므로 꿈속에서도 감각적 지식 외에 수학적 지식을 인식할 수 있음을 전제하는데 철저한 회의론자도 이를 부정하고 있나요? 부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3문단에 바로 2 더하기 어떤 게 좀 더 인상적인가? 네, 상상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해서 2 더하기 3 상상하는데 네,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유출해보면 꿈속의 지식 중에서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 바로 2 더하기 3 있잖아요. 그죠? 감각적 지식이 아닌 것은 바로 요거 해당이 되네요. 맞아요. 동그라미. 다음 두 번째 니은도 볼까요? 어떤 지식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상상만으로 의심 우리 봤었죠. 상상만으로 의심하는 것 수학적인 것도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도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는 거지요. 그죠? 네. 상상만으로 의심이 가능하면, 네. 상상만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 확실하지 않다. 확실한 지식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지. 몇 문단에서 나와요? 역시 3문단에서 요 내용이 나옵니다. 네. 3문단의 내용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요것도. 다음, 디귿. 의심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자, 의심하는 주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니? 나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가 의심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요것도 오케이. 맞는 걸로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도 의심하자.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의심이 가능한가? 요게 문제죠. 자, 요거는 4문단에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네 번째 문단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존재의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인가요? 그죠? 네, 의심하는 주체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죠? 확실성을 의심해서 요거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요거 해당되지 않아요. 왜? 자, 네 번째 문단에서 철저한 회의론자는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존재를 인정하지만 여기서 회의론자들은 영속적인 나를, 그죠? 예, 영속적인 거기서 보면, 그래서 영속적인 나의 존재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슬슬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의심하는 주체가 없다면, 자, 만약에 의심하는 주체가 없다고 가정하면 의심한다라는 그 행위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의심이 불가능해서 사람이 존재한다는데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으면 의심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의심이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들어서 이것이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다음 다섯 번째, 영속적인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자, 요거는 6문단인가요? 자, 요거는 6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6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나라는 존재가 철저히 의심하는 자는 나라는 존재를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보장할 수 없는데 그래서 데카르트는 의심하는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회의론자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 6문단에서 보면 철저한 회의론자, 철저하게 의심하는 철저한 회의론자에서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3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자, 마무리할게요.